첫 번째 모시는 분은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소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한 신상에 대해서 신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수석은 이제 그 인턴 생활 때문에 오늘 좀 못 오셨습니다만은 차석이신 분이 오셨고 첫 번째 모실 분은 이제 차석이고요. 수석에 해당하시는 분과 점수를 비교했을 때 한 과목이 조금 부족하셨던 분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거의 뭐 대등소위한 어떤 과목은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신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예로 합격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네 과목을 차석 수석 이런 분들은 네 과목을 골고루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물론 한 과목에 조금 점수가 좀 수석에 비해서는 좀 안 좋게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총점을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오히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저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지 지금. 빨리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 자유롭게 진행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20분 정도 시간을 들이시고 그리고 질문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십니다. 네, 34기 관세사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너무 떨리는데요. 이제 저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같은 수험생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직접 경험을 하니까 역시 인생은 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어떤 말을 해드려야 많이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 아직 책을 안 버렸기 때문에 이제 책도 다시 펴보고 이제 공부했을 때 했던 일기장도 다시 또 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맘때쯤이 저는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이때쯤 이제 합격자분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힘을 내야지 하고 좀 기운을 북돋고는 했었는데 저도 오늘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건 좋았지만 이런 건 안 좋았고 그리고 시험을 쳐보니까 시험 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 요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 2월에 그만두고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2개월 만에 1차를 붙은 건 아니고 이제 2015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막 술 마시면서 1차만 1년을 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1차도 못 붙겠다 싶어서 2월에 그만두고 2개월 동안 빡세게 해서 1차를 붙었고요. 이제 5월부터는 학원 커리큘럼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올해 6월에 시험 봐서 최종적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달리 좀 실강은 보지 않고 인강으로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것도 이제 하려다가 좀 말아가지고 거의 혼자 이제 공부한 셈이죠. 네,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뭐 외로움은 별로 느끼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정보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무식하게 공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기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5, 6월에는 이제 2차 과목을 처음으로 이제 접했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정말 강의를 보고 복습을 하는데 2달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볼 때는 일단 전날에 다음날 볼 강의를 1시간 정도 예습을 했고요. 그리고 당일에 강의를 보고 이제 강의 때 했던 필기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대충 또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 전날 봤던 강의를 2시간 정도 다시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틀 동안 한 4번 정도를 그 같은 부분을 반복
익숙하게 돼서 보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남는데 그때는 이제 그날 책을 펴보지 않았던 과목을 가볍게 훑어보는 식으로 해서 2달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7, 8월에는 이제 처음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제가 좀 많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관세법이라든지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1회독을 했었는데 이게 서브노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뭘 요약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책을 약간 필사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제가 책을 직접 만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서브노트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번만 딱 만들어 놓고 보진 않았고요. 이제 그걸 다시 1회독을 하고 목차 노트를 또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목차 노트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차 노트도 만들어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은 7, 8월에 그런 식으로 해서 2회독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HS나 관세 평가 같은 경우는 워낙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서랑 기본서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만 그냥 계속 무한으로 읽어서 이때도 그 2회독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9월, 10월에 심화 강의를 또 수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를 듣는데 분명히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관세법은 완전 새로운 느낌이고 뭐 HS는 해설서 이따만한 책을 주시고 또 관세평가는 협정 공부도 하고요. 또 무역실무는 프린트를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도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재에다가 컴팩트하게 딱 몰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이제 심화 강의를 보고 이제 5, 6월에 정리했던 거랑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약간 최종적인 필기를 만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펜으로 다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특히 관세법 같은 경우는 책을 덮으면 제가 뭘 공부했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부한 느낌이 안 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목차별로 해서 약간 덩어리져서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령을 암기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에는 이 목차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가 이렇게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제 HS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서 책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기본서나 법령집에 이제 옮겨 적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해설사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서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 옮기는 것도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고요. 해설서 같은 경우는 양에 비해 좀 출제 확률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시기에 정말 완벽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냥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이때 정말 꼼꼼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읽은 것 때문에 이제 이해도가 갑자기 확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부류와의 관계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식으로 이때는 HS를 공부를 했었고요.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 과목이 제가 관세평가인데 이때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협정이랑 기본서랑 계속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뭐 안 외워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진짜 미친 듯이 읽기만 했었습니다. 네.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목차 노트도 만들어보고 서브 노트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교재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목차를 이제 관세법이랑 똑같이 목차, 대목차, 중목차 이렇게 교재 순서대로 해서 좀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7, 8월에 대외외환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대외외환은 정말 하기 싫어요. 혹시 강의 들으셨나요? 네. 정말 하기 싫지 않. 네, 정말 하기 싫은데 이게 또 막 합격자들 분들 막 그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아니면 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이 시기에 9, 10, 11, 12, 4개월 동안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1시간, 외환 1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씩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11월, 12월에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 6개월 동안 뻘짓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 그나마 많은 좀 시간이 넉넉한
넉넉한 시기라서 조금 이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잘 들어온다 이런 거를 좀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2월에는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목차부터 암기를 시작하니까 대략적인 덩어리들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쪼개서 이제 내용을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암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방법은 먼저 그 오늘 공부할 내용을 책을 보기 전에 그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에서 목차를 한번 싹 적어보고 그 목차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막 의의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원산지 같은 경우는 막 의의도 쓸 게 많잖아요. 뭐 법적 근거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따로 목차를 만들어서 의의도 좀 빠짐없이 쓸 수 있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HS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이제 법령집을 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암기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서를 볼까 하다가 해설서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설서 원본 파일을 저는 구해가지고 그 총설만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총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설 같은데 의외로 막 의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법령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뭐 문제로 나왔을 때 좀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호혜 용어라든지 이런 거 암기식을 다 만들어 놓고 1월, 6월부터는 그냥 미친 듯이 외우기만 했고요. 네.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기본서만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병수 선생님 책을 딱 보고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김병수 선생님 책이 좀 그 약간 좀 그 약간 좀 전문적인 느낌? 이게 저한테 너무 과분한 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책은 좋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그 막 그런 그냥 법이랑 협정이랑 이렇게 좀 사례별로 묶여져 있는 거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김병순 선생님 책에 있는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붙여 넣으면서 추가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저는 최재순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었는데 그 최건수 선생님 책을 또 따로 구해가지고요. 없는 내용은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또 막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서술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해서 이해도 하고 그리고 또 심화 강의 때 막 논문 엄청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거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은 뽑아서 이제 책에다가 다 이제 우겨 넣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11월, 12월에 최소한 이거는 딱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제 암기를 시작을 하니까 좀 약간 망설임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딱 요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책을 보는 속도도 높아지고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암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때 제일 재미있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막 진짜 시험을 보면 손은 너무 아픈데 시간은 너무 없고 그런데 또 압박감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강만 듣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난 거라서 그런지 옆에서 막 쓰고 있으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막 극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정말 그러니까 약간 의연함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기간 동안.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딱 보다 보면서 느낀 게 뭐 이게 문제 어렵고 쉬움이나 뭐 내가 점수를 얼마 받았냐 이거보다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모의고사 끝나면 강평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선생님별로. 이제 그거는 잘 안 보고 그냥 모범 답안만 보고 이제 체크를 했고 또 그 모의고사 답안지를 그 다음 주에 나눠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주면 사실
전주에 봤던 걸 다시 봐야 되거든요. 조금 그거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잘 안 했어요. 그 대신 제가 했던 거는 그 시험 본 날 바로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그래서 당황을 해서 내가 무슨 내용을 썼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쓰려니까 못 썼다. 이 문제는 아예 몰라서 못 썼다. 이 문제는 쓸 수 있었는데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못 썼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딱 정리를 하고요. 그거 중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은 거 있으면 책에다 표시를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회독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었지. 그래서 다음엔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점을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모의고사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느낌은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부터 12월까지는 뭘 배워나가고 뭘 하고 재밌는 게 좀 있었지만은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페이스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1월에 처음 모의고사 등수가 100등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등대 후반이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나 탈락이야. 나 시험 떨어졌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극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2월을 약간 진짜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한 거죠. 1, 2월에. 그래서 솔직히 등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등수는 100등 후반대에서 10등대까지 올라서 그 성적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문제는 공부를 너무 1, 2월에 많이 한 거죠. 그래서 4월 중반쯤 되니까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이제 외울 건 거의 다 외웠는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정말 외우기 싫은 거 있잖아요. 막 28류 주2 같은 거, 산산이 모여 이런 것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치니까 오히려 1, 2월 때보다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좀 붙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 2월 때보다 4, 5, 6월에 공부를 열심히 더 안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나름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 2월에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4월부터는 거의 7일에 1회독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줄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1일에 1회독씩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되게 막 많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시험 전주까지 그냥 7일에 1회독 고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전날에는 좀 나올 것 같은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고요. 네. 네. 시험 날의 핵심도 좀 멘탈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1교시 시험을 망쳤어도 2교시 때는 의연하게 2교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1, 2교시를 보고 저 수석할 줄 알았습니다.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야, 나 일냈다, 나 수석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3교시 딱 시험을 봤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고 10분 이상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를 읽는 데만 10분을 읽었는데 문제 파악을 못해서 그때부터 당황을 하기 막 시작했습니다. 10분 남는 시간 30분인데 문제는 모르겠고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 망치고 거의 눈물이 또르르 하기 직전에 이제 2번 문제를 시작했는데 2번 문제가 이제 관세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과세 표준을 구했고요. 3번 문제는 이제 채선료 문제였는데 과세였는데 비과세라고 썼고요. 6번 문제는 손도 못 대고 탁 끝났어요. 그래갖고 3교시를 그렇게 망쳐버리니까 야 이거 막 이제 어떤 기분이신지 상상을 못 하실 텐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4교시 시험을 준비해요. 거기서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역실무가 제 전략 과목이었는데 4교시에서도 완전 큰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그날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토익 시험 신청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거를 못 쓰고 나오는 게 가장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모의고사 기간 때 그런 멘탈을 좀 평정심을 갖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암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막 내가 이거를 외울 거야 이렇게 막 시작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막 이거를 외울 거야 하지 않으면 책을 딱 덮어버리면 뭘 배우는지 아예 모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이나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덩어리식으로 해서 대목차부터 그러니까 먼저 써보고 시작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월부터 좀 약간 그런 연습을 했던 거죠. 네. 네. 네네. 네네. 다 들었습니다. 네네. 문제풀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제가 외우는 거랑 그거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거랑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백동 후반대로 나왔던 게 그거를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아는 걸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할 것인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풀이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예예. 네네. 네네. 시간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9시 반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요. 11시, 12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보다 제가 집중한 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간에 토요일 날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일요일에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오전만 쉬고 오후에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오후에 공부하면 월요일 날 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하루는 정말 공부가 잘 돼서 13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이틀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그래서 이게 평정심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 잘 된다고 내일 잘 될 거란 보장 없고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될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관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가보자 합니다. 네. 네. 그럼 감사했습니다.